안녕하세요. 이상한 탁구 핑거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핑거벨 테스트에서 알아보았던 어깨가 90도 이상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돌아가게 되었을 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는 핑거벨 테스트에서 어깨가 턱 밑을 지나가느냐와 못 지나가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탁구를 치면서 하체 힘을 사용하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체는 기본적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즉 상하 운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상체는 척추를 기준으로 좌우 회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꼬여 있고 하체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힘으로 척추를 회전시키며 하체 힘을 회전력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를 꼬여 있지 못하게 되면 하체의 힘은 단순히 상하 운동이지 상하 운동의 힘을 회전력으로 바꾸지는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깨를 90도 이상 비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깨를 이용해 스윙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팔의 움직임만을 이용해 스윙 파워를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몸을 꼬이게 하지 못한다면 하체를 이용한 척추 회전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팔을 기점으로 하는 스윙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팔만을 이용해 탁구를 즐길 수 있고 경기에서도 일정 부분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강한 파워와 높은 경기력을 원한다면 이 척추의 꼬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하체의 힘을 이용해 점점 강한 파워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태권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다리 찢기입니다. 왜일까요? 다리가 유연해야만 발차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90도 이상 올라가지도 않아 상단차기를 할 수 없다면 태권도를 잘할 수도 잘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탁구의 다리 찢기는 척추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유연해서 다리가 쉽게 벌어진다면 태권도는 한결 쉬워집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척추가 잘 돌아간다면 탁구 역시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유연성은 줄어들게 되고 더군다나 다리 찢기처럼 눈에 잘 안 보이는 척추의 유연성은 더욱더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척추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해줘도 자신의 생활 및 탁구 경기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탁구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져오는 탁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척추가 잘 돌아가게 되면 하체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척추가 돌아가는 것을 버티기 위해 발목, 무릎 등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좌우로의 이동이 쉬워지며 신체의 좌우 회전폭이 크다 보니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탁구 경기의 수비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탁구는 공을 상대방 테이블로 넘기는 경기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라켓으로 공을 접촉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힘으로 공을 접촉시켜 공격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지 우선은 공을 접촉시켜 상대방 테이블로 공을 넘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체의 힘이 좋아지고 몸이 유연해서서 이동폭이 커지게 되면 우선 라켓에 공을 접촉시키는 것이 전보다 쉽고 편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수비를 넘어 공격할 수 있는 여유와 파워가 점점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척추의 가동 범위 확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핑거벨 테스트에서 알아보았던 척추 가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